전 세계가 전기차로 향하는 시대에 일본의 도로에는 전기차 제조사들이 잠 못 이루게 할 만큼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소형 가솔린 차량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 차의 이름, 하울카급 몸무 손타오름은 스유즈키 스페이시아 기어입니다. 외관은 작지만 기능과 성능 면에서는 대형 SUV에 못지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기차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 가솔린 차량이 일본에서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차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차를 고집하며 전기차를 외면하는 걸까요? 연비가 뛰어난 걸까요? 아니면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 뛰어나 전기차조차 초라해 보이는 걸까요? 게다가 새롭게 업데이트된 버전은 더욱 놀랍습니다. 네, 각진 형태지만 세련된 외관 이전보다 더욱 스마트해진 실내 기능,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외출을 완전히 안심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이 차의 가격이 왜 이렇게 저렴할까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차의 엔진에는 어떤 기술이 적용되었을까요? 전기차 시대에 휘발유차가 어떻게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런 흥미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도 휘발유차가 여전히 끼야의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은 어딜 가든 모든 회사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배터리, 주행거리, 고속충전, 이 모든 것들이 화제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차량이 하나 있는데 바로 스즈키 스페이시아 기어입니다. 모두가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이 시점에 일본에서는 왜 스페이시아 기어처럼 작은 가솔린 차량에 그토록 관심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전기차는 긴 충전 시간, 부족한 충전소 배터리 수명, 그리고 가격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스페이시아 기어 같은 차는 주유 후 바로 운전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충전에 대한 걱정도 없고 배터리 방전에 대한 불안감도 없습니다. 게다가 스즈키는 스페이시아 기어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하여 엔진 효율, 라지엘을 엄지에서 약간 좀 쇼스며 하이심의 마에다. 즉 순수 가솔린 차량이지만 하이브리드 기능을 통해 연비를 향상시킨 것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치솟는 요즘 연료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람들은 단순히 유행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실용성 또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파시아 기어는 바로 이러한 실용성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이 차는 크기가 작아 주차가 용이하고 도심 교통 체증 속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연비까지 향상시켜줍니다. 게다가 스즈키처럼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라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강력한 성능만 갖춘 차는 디자인이 밋밋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파시아 기어는 이러한 단점까지 극복했습니다. 각진 외관은 첫눈에 독특한 인상을 줍니다. 스타일리시할 뿐만 아니라 실용성 또한 뛰어납니다. 각진 디자인 덕분에 실내 공간도 더욱 넓습니다. 겉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실내는 대형 SUV처럼 넓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와 소규모 가족에게 특히 인기가 많죠. 슬라이딩 도어는 이 차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보통 고가의 차량에서나 볼 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를 스페이스 기어는 합리적인 가격의 차량에 적용했습니다. 덕분에 어린이, 노인 등 누구나, 특히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쉽게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면 디자인 LED 헤드램프, 그리고
SUV 느낌을 살린 디자인 요소들이 어우러져 귀엽지만 견고한 느낌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미니 SUV라고 부르는데 정말 딱 맞는 이름입니다. 연비와 엔진 기술, 적은 연료로 더 강력한 출력을 자랑합니다. 자, 이제 이 차의 심장, 즉 엔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즈키 스페이시아 기어는 외관이나 기능뿐만 아니라 연비와 성능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돈을 덜 쓰고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페이시아 기어에 탑재된 엔진은 R6A 시리즈 엔진입니다. 이름은 다소 전문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케이카 소형차에 사용되는 스즈키에 검증된 660cc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작지만 매우 지능적으로 설계되어 연료 소모를 줄이면서도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즈키는 스페이시아 기어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하여 놀라운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거나 신호등에서 멈추거나 저속으로 운전할 때 엔진은 최대 부하를 받게 되고 그 결과 연료 소모량이 증가합니다. 이럴 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 시스템은 소형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통해 엔진을 보조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에서 출발할 때처럼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모터가 살짝 밀어주면 엔진 부하가 줄어들고 연료 소비량도 절감됩니다. 또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배터리에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사용합니다. 이를 회생제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차 중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연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일본에서 실시된 테스트에 따르면 스즈키 스페이시아 기어는 리터당 22, 26km의 안정적인 연비를 제공합니다. 이는 허구의 수치가 아닙니다. 특히 시내 주행 시 실제 주행에서도 이 정도의 연비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00루피이고 연비가 리터당 25km인 차량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와 비교해 보세요. 주행 가능 거리가 300km인 전기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충전소를 찾는 동안 배터리가 10% 더 소모되고 충전 시간은 8시간이나 걸립니다. 게다가 5-6년 후 배터리가 고장나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결국 새 차를 사는 쪽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 스페이시아 기어는 주유 후 2분 만에 출발할 수 있고 충전 걱정도 없습니다. 또한 전기차는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 주행 가능 거리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파시아 기어와 같은 가솔린 엔진 차량은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 엔진의 또 다른 장점은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엔진 크기가 작고 오랫동안 시장에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부품 가격이 저렴하고 정비사들도 관련 지식이 풍부합니다. 즉 정비에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고 전문 정비소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파시아 기어의 엔진은 공회전 상태, 즉 차가 정차했을 때 자동으로 꺼지고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다시 아주 부드럽게 시동이 걸립니다. 이것을 공회전 시동 정지 시스템 아이들, 스타트 스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연료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도 줄여줍니다. 즉 이 차는 환경에도 이로운 친환경적인 자동차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스즈키 스페이시아 기어의 엔진은 스마트하고 지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즈키 스페이시아 기어는 휘발유 차량이지만
그 두뇌는 전기차 못지않게 똑똑합니다. 작은 엔진 크기 뛰어난 연비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 그리고 적은 유지보수 부담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전기차와 충분히 경쟁할 만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5년 신형 모델 출시 예정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무엇이 새로워졌나요? 이제 그걸 알아볼까요? 스즈키가 2025년형 스페이시아 기어를 출시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무엇이 새로워졌을까요? 단순히 외관만 바뀐 것일까요? 아니면 내부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그럼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죠. 새로운 버전은 이전보다 더 날렵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각진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전면 그릴은 약간 더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헤드라이트는 LED로 바뀌어 더욱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은 새로운 색상 옵션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투톤 컬러 조합은 매우 스타일리시해 보입니다. 자, 이제 엔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즈키는 기존의 믿음직한 R6A 엔진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ECU를 재조정하여 이전보다 더욱 부드럽고 반응성이 뛰어난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또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을 높여 연비를 한층 개선했습니다. 안전성도 향상되었습니다. 듀얼, 센서 브레이크, 서포트 차선, 이탈 경고, 긴급 정지, 신호와 같은 첨단 안전 기능들이 이제 기본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이전에는 최상위 트림에서만 제공되던 기능들이죠.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2025년형은 단순히 외관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디자인 기술, 안전성 모두 업그레이드도 되었습니다. 이미 일본 도로에서 큰 화재를 불러일으켰던 차량에 이 모든 것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관이 아름다운 차라도 실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죠. 스팟 기어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놀라운 실내 공간입니다. 자, 그럼 이 마법 같은 실내 세계를 함께 살펴보시죠. 차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세련되고 개방적인 실내 디자인입니다. 박스형 디자인 덕분에 헤드룸과 레그룸이 모두 넉넉하여 키가 큰 사람도 허리를 굽히지 않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시트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번 스파시아 기어의 시트는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또한 뒷좌석을 접으면 필요에 따라 미니밴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짐을 싣거나 아이들 자전거를 싣는 등 모든 것이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기능적인 면을 살펴보면 7인치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모두 지원합니다. 덕분에 음악 감상이나 내비게이션 사용 등 모든 기능을 하나의 화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360도 카메라가 장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차에 이런 첨단 기능이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덕분에 초보 운전자도 걱정 없이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주차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계기판, 자동 온도 조절 장치 버튼 하나로 열리는 전동 슬라이딩 더 USB 충전 포트 등 이전에는 대형차에서만 볼 수 있었던 다양한 편의 사양들이 스페이시아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스즈키는 실내 품질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플라스틱 마감자에는 부드러운 촉감을 갖도록 했고 휴대폰 물병, 선글라스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늘렸습니다. 스파티아 기어를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특징은 평평한 바닥 디자인입니다. 덕분에 차 안에서 걸을 때 울퉁불퉁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스파티아 기어는 단순히 외관만 귀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스마트한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형차를 타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세상입니다. 놀라운 가격, 예산에 딱 맞는 풀옵션 차량. 이제 궁금한 점은 스즈키 스파티아가 왜 이렇게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새롭고 기능은 훌륭하며 연비도 좋고 안전성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왜 가격이 이렇게 저렴할까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법한 질문입니다. 네,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를 명심하세요. 스즈키는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명확한 전략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전략에는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차는 일본의 케이카 범주에 속합니다. 일본에서 케이카는 크기가 작고 배기량이 660cc 미만인 도심형 차량을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차량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험료와 자동차세도 저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케이카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파티아 기어의 가격이 저렴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정부의 현명한 정책과 회사의 정확한 계획이 성공의 요인입니다. 둘째로 스즈키는 이 차량의 생산 공정을 매우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즉, 엔진 변속기, 전자장치와 같은 부품들이 다른 스즈키 차량에도 재사용된다는 뜻입니다. 덕분에 회사는 모델별로 다른 부품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 제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품 공유 전략이며 스즈키는 이 전략을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스파티아 기어에 탑재된 기능들은 매우 스마트하게 선별되어 불필요한 기능들을 모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일반 구매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 예를 들어 터치스크린, 후방 카메라, 슬라이딩 도어, 안전 경고 시스템 등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은 기능이 부족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복잡하지도 않은 균형을 유지하여 고객에게 적절한 가격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넷째로 크기입니다. 스파티아 기어는 외관이 작아서 재료 사용량도 적습니다. 차체 무게가 가벼워 생산 운송 및 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즈키는 실내 공간을 매우 영리하게 활용하여 이 차가 작은 차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일본에서 스페이시아 기어의 가격은 약 150만 엔부터 시작하며 이는 미화로 약 1만 달러에서 1만 1000달러 사이입니다. 이 가격을 보면은 전기차나 다른 고사양 차량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스페이시아 기어의 유지비도 매우 낮습니다. 엔진이 작아 연비가 좋고 유지보수 비용도 저렴합니다. 게다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스타트 스톱 기능 덕분에 연료도 절약됩니다. 즉, 구매 후에도 주머니 사정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련된 외관, 편안한 실내, 스마트한 기능, 뛰어난 연비, 그리고 경제적인 가격까지 갖춘 차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스페이시아 기어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저렴한 차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 대비 최고의 가치를 원합니다. 스즈키 스페이시아 기어는 바로 그런 가치를 모두 갖춘 완벽한 차량입니다. 비싼 전기차를 사서 충전소를 찾아 헤매는 대신 사람들은 믿을 수 있고 경제적이며 강력한 성능으로 매일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선호합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열풍입니다. 왜 이 수요는 멈추지 않는 걸까요? 이제 가장 큰 의문은 일본처럼 기술적으로 완전히 앞서 나가고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으며 곳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나라에서 왜 사람들이 스즈키 스페이시아 기어 같은 휘발유차를 그토록 열광적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단순히
차량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일본인들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그리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새로운 트렌드를 따르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서 논리를 찾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으면 보여주기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는 한계입니다. 실제 주행에서 충전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배터리 수명은 제한적이며 추운 날씨에는 성능이 저하되고 현재까지는 유지 보수 및 수리 비용도 더 높습니다. 게다가 배터리를 소소화 말이지 교체 타트여부터 운치의 교선속기였고 주머니 사정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반면 스파시아 기어 같은 차량은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주유하고 바로 출발하면 됩니다. 충전 시간이나 배터리 마모 같은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연비도 좋고 유지 보수 비용도 매우 저렴해서 연간 점검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의 대부분 도시 지역은 도로와 주차 공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형 전기차를 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스페이츠의 기업이 컴팩트한 차체 슬라이딩 도어는 이런 환경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일본 고객들은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제품, 즉 조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파시아 기어가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믿을 수 있고 저렴하며 유지보수가 간편한 패밀리카.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대신 매년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전기차 판매를 위해 하와 할인이나 각종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동안 스파시아 기어는 조용히 판매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파시아 기어의 가장 큰 성공입니다. 스즈키의 전략은 전기차 시장에서 휘발유차와의 경쟁이었습니다. 이제 스즈키의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부터 도요타까지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경쟁에 뛰어들었을 때 스즈키는 어떤 전략을 펼쳤을까요? 그 후 스즈키는 조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전기차 개발에 힘썼지만 모든 역량을 쏟아붓지는 않았습니다. 전기차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휘발유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시아 기어와 같은 차량의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스즈키는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인프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도시나 일상적인 출퇴근 환경에서는 전기차가 여전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일 운전하는 사람들은 날씨나 상황에 상관없이 멈추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즈키는 엔지니어링 팀과 함께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가벼운 주행감, 경제적인 가격,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갖춘 스페이시아 기어와 같은 차량을 설계했습니다. 그들은 가솔린 엔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추가하여 연비를 향상시키고 엔진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차체 크기는 도시의 좁은 골목길부터 고속도로까지 어디든 잘 달릴 수 있도록 유지했습니다. 스즈키의 가장 큰 성공은 고객의 니즈를 최우선으로 파악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트렌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전기차의 미래에만 매달릴 때 스즈키는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오늘날 전기차 회사들의 그래프를 보면 많은 모델이 단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파시아 같은 차량은 여전히 일본 도로를 거침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즈키 전략의 마법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죠. 그들은 전기차를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전기차에만 매달리자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제품을 만들었으며 고객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기능과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회사들이 전기차 경쟁에 뛰어들었을 때 스즈키는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주 엔진을 결합한 전략으로 승부를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바로 그 전략이 시장에서의 승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이처럼 그거를 좀 흥미롭고 유익한 자동차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자동차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